안녕하세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다가오는 10월이 되면 딱 9주년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키우는 아이가 하나도 아닌 둘이고 남편이 코로나로 회사에서 실직하고 제가 일하는 작은 패션 사업에 함께 뛰어들게 되면서 생계가 무지하게 빠듯해지고 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고등학교조차 들어가지 않은 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서 일을 하며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집의 가장인 남편도 그 생각은 저하고 다름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나서서 시장 갔다가 온라인 매장 사업을 병행하면서 둘 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평균적인 매출이 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으나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밖을 쏘다니면서 살고 있는 저희예요. 그 정도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이 저나 남편에게 모두 다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더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생각이 저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손해를 어떻게든 메꿔보겠다면서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는 열렬히 일을 하며 사는 중이었죠.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은 그걸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자기들 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 도입부부터 지금 저희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하며 적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보내고 또 도입부에서부터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서 바로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남편에게는 3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사고를 쳐서는 결혼을 해놓고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아니,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형님의 아이가 6살이었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아이를 봐서라도 부부가 웬만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 형님네가 이혼을 하는 것이 의아했었어요. 남의 집 부부 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니까 혼자 속으로만 궁금해하면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랑 술을 마시다가 속상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매형돈을 말아먹은 바람에 칼같이 이혼을 당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어떻게 말아먹었냐고 물어보니 글쎄 아주버님의 명의에 뜬 집으로 대출을 받아놓고선 그걸 그냥 주식에 몽땅 꼬라박았다가 마이너스 6천만 원을 찍고는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한 사람의 집을 털어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삶까지 죄다 제동을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순간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접해봤던 집안 말아먹은 사람이 내 바로 옆에 나타날 줄을 몰랐으니까요. 돈을 잃은 건 신우랑 아주버님이셨는데 이혼당하고 잃은 돈을 괜히 우리 남편한테서 얻어가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바람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편한테도 제 딴에 주의를 줬어요. 돈으로 가족 사이 얽히고 설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 혹여나 추후에라도 시누이가 연락 와서 돈을 빌려달라 어쩌라 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부부는 첫 애를 낳은 후였었고 또 둘째를 계획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키워야 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피해를 받게 하지 말라면서 남편에게도 가장 노릇을 똑똑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제 딴에는 최악의 상황만큼을 우리 가족만은 피하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실 만한 일들로만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시누이는 바로 옆에서 멀쩡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고 있던 자기 남동생인 제 남편에게로 손을 뻗으려고만 했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시누이가 밖으로 나가서 혼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만 자기 아들을 저한테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걷지도 못하는 애를 키우고 있었고 그 얼마 후에는 둘째도 임신했었는데 제가 임산부가 되던 말던 제가 키우는 애가 있던 말던 상관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저희 집으로 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저도 마음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시누이가 맡기는 애를 잘 받아서 돌봐줬습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요. 눈치를 보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애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는 내가 잘 돌봐주고자 싶기도 했으나
여기서 문제는 제가 주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왔고 할 일이 태산인 것도 모자라 집안에는 늘 방 한켠은 제 쇼핑몰 창고용으로 쓰이면서 집 꼬라지도 살짝 개판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누이가 자기 애를 데리고 집에 쳐들어오니 제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일을 하다가 제 아이가 울면 달래줘야 하고 또 시누이를 그냥 굶겨놓을 수는 없으니 제 아이 밥 따로 시누아이 밥을 따로 차려서는 가져다 줘야 했고요. 제가 아이한테 잘해주니 아이도 제가 편해지는 건지 슬슬 제 나이의 때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치 보던 아이가 저를 편안히 생각해줘서 다행이긴 했지만 슬슬 먹을 것으로도 땡깡을 부리고 제 아이를 발걸고 넘어뜨리며 사고를 친 적도 2번 있고 난 후로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내 아이 키우고 사업 키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왜 시누이 애까지 뒷바라지를 하냐면서 막 따져물었어요. 우리 집이 무려 어린이집이냐면서 시누이를 잡아뜯고 험담을 막 늘어놓으니 남편도 자기 누나가 불쌍한데 또 제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듯이 중간에서 다 자기 잘못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명히 중간에서 도움 요청할 일이 없도록 가장 노릇을 똑똑히 하라고 일렀건만 결국 자기 누나라는 이유로 남편도 시누이와의 연락을 쉽게 끊지 못하더라고요. 조카를 우리 집에 맡기는 바람에 제 몸이 다 부스러질 것 같은데도 확실하게 차단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어중간하게 뱉어내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폭발을 해서는 시누이한테 바로 단판을 짓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왜 아침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려대냐면서 아이한테는 많이 미안했지만 시누이 앞에서 대뜸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시누이도 벼랑간 난동을 부리는 제 앞에서 아이 보기 창피한 줄 알란 소리를 지르며 그냥 애를 데리고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후 제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시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는 제 뒷담화를 하면서 아주 뒤끝이 장렬하게 굴긴 했지만 다 신경을 껐습니다. 시누이가 더 이상 내 집에 자기 아이를 데려오던 그 뻔뻔한 짓을 그만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후 시누이는 아이만 제게 맡기지 않았을 뿐 자기 남동생을 통해서 간간히 아이 양육비까지 지원을 받았고 자기 생일에도 남동생한테 현금으로 선물을 챙겨달라면서 먼저 연락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떡하니 30만원, 어쩔 때 50만원어치를 선물이라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곤 했고요. 이런 자잘한 돈들 말고도 시누이 아이가 학교에서 큰돈이 필요하거나 가끔 학원비를 내야 한다는 명목을 들먹이면서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어요. 이건 뭐 저희 남편한테 본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본처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저는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내 남편의 돈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시누이네한테로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자기 누나 처지를 불쌍하다 말하는 남편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나한테 조카를 맡기려 하지 않는 게 어디냐면서 혼자 마음을 고쳐먹고는 남편과 시누이를 모두 다 내버려 뒀죠. 지들 남매끼리 경제적으로 얼마를 도움을 주고 얼마를 손해를 보던 간에 제발 나를 엮이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걸 잘 아는 건지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시누이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질 않았고요. 시누이 또한 제 앞에 한 발자국도 나타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이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을 뿐 보란듯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옆에서 짓거리며 나불거리는 게 문제긴 했습니다. 역시나 핑계를 대는 건 늘 자기 아들이었고 자기 아들이 새로 배울 게 있다거나 혹은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애가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제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갔어요. 그가 전 매번 참고 무시를 하려 하면서 더더욱 제가 벌고 있는 제 사업에서의 이윤을 제 통장에만 고이 간직하려 했죠. 남편이 변하지 않은 이상 나도 절대로 남편한테 내 돈을 허투루 쓰며 호강시켜줄 생각이 없다며
일부러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외식을 나가더라도 철저히 남편 돈으로 계산을 하게 하거나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절대로 수익이 좋은 달이 되어도 남편한테 용돈 한 푼 혹은 시댁에 돈 한 푼을 주려 하질 않았고요. 보란듯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100만 원을 우습게 드리며 남편하고서 금전적인 선을 그었어요. 그게 싫으면 시누이를 그만 도와주고 그 돈을 네 자식들한테 좀 더 써버릇하라며 실제로 말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제 딴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준 것이었고 남편도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는 자기 자식들을 좀 더 챙겨야겠다 싶었는지 여러 차례 제 앞에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젠 누나한테 돈 퍼주는 거 그만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그 후 얼마나 남편이 시누이한테 돈을 적게 퍼준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남편도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름이 더 깊어졌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 푼이라도 더 써주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디냐는 생각에 저는 현재의 만족을 하려 했고요. 그 후 갑작스레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는 제 사업에 급히 남편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이 작은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겠다고 부부가 참 열심히도 일을 하며 살았어요. 코로나가 안 힘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희 부부도 참 지난 시간 동안 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모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사는 중이고 더 커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까매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한 주 전 일이 터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피해를 입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시누이 얼굴을 안 본 지가 한참 되었지만 평소에도 제 남편에게 연락을 자주 하려고 했는지라 간간히 남편 옆에서 떽떽거리는 시누이 목소리를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누이가 전화 너머로 제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들렸어요. 네 와이프는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와이프 사업은 잘 돼가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주얼리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누이는 결혼하던 때부터 주구장창 공짜 귀걸이 좀 달라며 보채왔었는지라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요.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지 동생한테서 돈을 빌렸더니 이제는 동생한테서 내게로 돈을 빌릴 사람을 바꾸기로 작정을 한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 사업 얘기를 물어보며 건덕지를 얻으려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남편을 향해 확 째려보며 내 일에 대한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논소리를 줬죠. 그러자 남편도 잘 몰라.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정도지. 라며 급히 대화를 끝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네 옆에 걔 있지? 바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시누이는 지금껏 제가 바로 옆에서 자기 동생과 자기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뻔뻔스레 내 남편한테서 돈을 꼬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급기야 당장 바꾸라면서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란 순간이었죠. 그리고 전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전화를 바꿨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며 바로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을 말하니 시누이는 너네 전에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집에서 쫓아내곤 사과 한마디를 안 하니? 그건 그렇다 치고 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주얼리 장사를 하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거든. 샘플 같은 걸 좀 구하고 싶은데 너네 가게는 주얼리 샘플을 다 어디서 구하니?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몇 년도 더 지난 얘기로 꿍에서는 사과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대뜸 화를 내더니 자기 혼자 그건 됐다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대화의 흐름이 너무 꺼림칙했어요. 뭐부터 대답을 해줘야 하나 싶고 갑자기 저한테서 주얼리 샘플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니 답을 아예 해주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시장 가서 떼오는 거죠. 라며 일부러 단답으로 대답을 하곤 딱 입을 다물었어요. 더 대답을 할 줄 알았는지 시누이도 가만히 제 얘기를 더 듣고 있다가 침묵이 더 오래되니 네가 안 가르쳐 줄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확 신경질을 내고는 내 동생 바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는 오랜만에 저를 바꿔달라고 자기가 먼저 부탁을 해놓고서는 차분하게 질문을 하기는커녕 자기 혼자 화를 내고 자기 동생을 바꾸라 소리치는 시누이의 태도에
저도 화가 펑 났습니다.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라는 외침과 함께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넸고 옆에서 싸가지 없는 건 편하지를 않네 라면서 확 한마디를 더 붙여버렸습니다. 제 딴엔 시누이를 약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에 뱉어낸 말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남편을 붙잡고 저를 가만 안 두겠네 어쩌네 하면서 막 약을 올렸는데 저는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모른 척 넘긴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다음 날 우리 신우가 사고를 쳐버렸네요. 거래처에서 샘플 주얼리 1000개 단위를 받아왔던 날, 그날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느라 정말 체력적으로 지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잘 팔리지 않아서 겨우겨우 재고떨이를 하다가 겨우 새 상품을 들여온 날이기도 해서 개운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왔고 물건을 놓은 후 저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했어요. 집에는 남편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간단히 김밥이라도 점심으로 먹겠냐면서 연락을 했더니만 남편이 집에 있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막 찻소리가 들리길래 당신 집 밖이야?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응, 그게 누나가 집에 왔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집에 왔는데 내 남편이 왜 집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황급히 뭐 하는 중이냐 물어보니 남편이 누나가 카페에서 파는 라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잠깐 사러 집 앞 카페에 나왔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이 자기 누나를 주얼리 샘플이 1000개나 있는 집안에 혼자 놔두고서는 졸래졸래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전날 시누이랑 나눴던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혹 시누이가 내 사업 아이템에 손을 대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손을 대다가 확 한두 개 정도 혼자서 몰래 훔쳐가 버릴 수도 있을 만한 성품의 여자였는지라 조심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한테는 커피고 뭐고 빨랑 집에 뛰어가서 샘플이 멀쩡한지 확인을 하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저대로 집을 향해 달려갔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누나가 도둑질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면서 지 누나를 아주 조금 두둔하며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었는데 상관없었어요. 뭔 일이 없는지는 제 눈으로만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에 없는 시누이의 행방이 불안한 그 순간 저는 확인했어요. 제 집안에 있어야 할 귀걸이 500쌍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500쌍이 사라진 줄 알았냐고요? 딱 봐도 시누이가 손을 댄 것처럼 보이는 포대자루가 불안불안해서 열어보니 양이 딱 봐도 줄어있더라고요. 육성으로 그 순간 욕을 뱉어내면서 마구 주얼리 개수를 세었습니다. 제발 내 눈이 삐었길 바라면서 주얼리를 하나 둘 세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그 중에 딱 500개 하고도 3쌍이 더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이미 제 입에 욕이 나오던 순간부터 자기 누나 행방을 찾는다고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 누나가 아직도 도둑질 안 할 년으로 보이냐? 네 누나는 딱 이런 부류의 인간이야. 이제 알겠어? 라며 급기야 멱살을 잡고선 죄 없는 남편을 나무랐어요. 그러나 남편은 더더욱 자기가 해결을 꼭 하겠다면서 초조해하며 시누이 행방을 찾았고요. 그리고 전 바로 시누이 집으로 남편을 끌고 뛰어갔습니다. 졸지에 저 따라 나온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제 화를 가라앉히겠다면서 우리 누나가 요즘 돈이 없다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자기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는데 오죽 힘들겠어? 그러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누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힘들면 도둑질을 하고 가족 뒤통수를 친다던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힘들면 밖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돈을 벌려고 하지. 남에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얹혀 용돈을 받으며 살고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그걸 남편에게 가르치며 입 다물라 소리를 쳤고 저는 시누이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의 현관을 두드려 발로 찼네요. 동네 떠나가라 할 듯이 말입니다. 마침 집안에 있던 시누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시누이는 방 하나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기가 꼭 잘 팔아서 남는 이윤을 다 돌려주겠다는 허풍을 떨어대면서 그냥 샘플을 좀 넘겨달라고 자기가 사업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도와주겠냐 말입니다. 하도 방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버티고 서 있길래 저는 저대로 친우 아들을 붙잡고 혼을 냈어요. 아들이 무슨 죄겠냐마는 네 엄마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면서 왜 남의 재산을 훔쳐가서는 자꾸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니? 승모도 아이가 둘이다. 힘들게 돈을 벌어서라도 뒷바라지를 하며 키워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 니네 엄마는 왜 혼자 돈 벌어볼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우리 집에서 돈을 축내는 것도 모자라 이젠 하다하다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는 거야? 도대체 왜 저 모양인 거니? 라며 방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려대며 얼마나 신우자식을 혼냈는지 모릅니다. 얘가 다 뻘쭘하고 창피하고 괴로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말이죠. 급기야 저는 지 아들이 죄 없이 혼인하고 있는 와중에도 방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신우이를 괘씸해하다가 안방으로 쳐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신우처럼 안방문을 잠궈버리니 밖에서 신우 아들이 안 돼요,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신우이도 방 안에서 상황이 궁금했던지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어느새 안방 앞에 왔더라고요. 너 거기 안에서 뭐해? 말로 하자고! 라면서 뒤늦게야 저를 부르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마자 신우이를 밀쳐내고서는 제 귀걸이들이 들어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문을 잠궜어요. 제 집에서 훔쳐간 귀걸이들이 그 방 안에 숫도록 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는 집으로 오게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제 귀걸이 같은 봉지들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고 하나하나 개수까지 세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동시에 저는 그제서야 잠궈뒀던 방을 열었죠.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친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한 거니까 서로 끌고 가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단순 절도 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요. 잠깐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말입니다. 전 거기까지 모르고선 바로 현장 검거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으나 경찰서에 가보니 제게 이런 말을 해주며 합의를 한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신우이 질 나쁜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겠다며 절대로 합의는 없다고 했고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더해서 해달라며 돈 500만 원어치를 요구했어요. 그냥 합의를 해줄 마음이 없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었죠. 그 바람에 신우이는 먼 귀걸이 쪼가리 훔쳐간 걸로 돈 500만 원어치를 달라고 하냐면서 절대로 못 준다고 화를 냈다가 그럼에도 아이를 봐서라도 합의를 좀 해달라며 돈 50만 원을 부르다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외혼하고 빌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꼴을 다 보고 난 후 마지막으로 신우이 입에서 옳게 미안해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합의를 극적으로 해줬습니다. 합의금은 신우이 말대로 돈 50만 원에 끝을 냈고요. 신우이는 그날 경찰서에서 벌벌 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도 제 앞에서 화내다 예원하다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며 말을 한 바람에 목소리가 다 쉬어버린 채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돌아가는 신우이가 참 딱하기도 했지만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마주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련히 신우이를 향해 침을 뱉어버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가 너무 힘을 쓰느라 힘들었는데 내 귀걸이를 되찾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끝을 낼 수 있었네요. 우리 신우이 도대체 언제 철들어서 지 아들을 스스로 건사시키고 살까요? 언제쯤 내 남편과 내 집안에서 빌빌거리는 짓을 그만둘런지 앞으로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 초반 여자이고 올 5월에 결혼식을 올린 새댁입니다. 처음 올려보는 사연의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이고 저희 남편은 자동차로 유명한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졸입니다. 저는 부모님 등살로 인해서 어찌저찌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은 할 줄 아는 것 없고 밥벌이를 하겠다며 콜센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결혼 전부터도 저는 그냥 최저임금만 벌어도 좋다면서
서울 한 콜센터 일자리에서 근무를 했고요. 반면 남편은 고졸이고 재수를 준비하다가 운이 좋게도 친구를 따라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생산직으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자기 적성에도 맞는 건지 대학 갈 준비를 하지 않고서 그냥 일만 하면서 돈 벌어오는 걸 더 좋아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아무 연관도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될 생각을 다 했나 싶으실 텐데요.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에서 만났었어요.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쭉 살다가 엄마가 강압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키셔서 중학생 때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이었고, 아는 오빠나 남자 하나 모르고 지내다가 난생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1살 위였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인연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남편이 대학 가는 걸 포기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옆에서 묵묵히 응원을 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쭉 만나고자 하면 같이 술 마시며 인생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수다만 떨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왔는데, 남편의 성 고백으로 갑자기 연인이 되었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분명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시면서 택배로 보내주신 박스를 몇 번 남편 시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부쩍 더 많은 과일들을 챙겨주곤 하셨는데, 매번 혼자 먹으면 제때 다 못 먹고 상해버리는 것이 많았었는지라 가장 친하기도 했던 남편네 가족분들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하는 수화기 너머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씩 해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인사를 가보니 어머님은 저의 존재를 모른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과일을 누가 주긴 줬는데 그게 아가씨였군요. 라고 하면서 괜시리 거리감을 두시더니만,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아가씨랑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지 모르겠네. 참 희한해. 라고 하면서 내심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는 하셨습니다. 왜 저랑 사귀는 것도 모자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어쩔 때는 자기 아들이 고졸이고 제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걸로 두 자녀를 비교해보는 말씀도 서스럼 없이 하셨어요. 자기 아들은 비록 대학을 안 나왔을지라도 멀쩡하고 좋은 대기업을 잘 다니면서 성공한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멀쩡하게 4년제 대학을 나와놓고도 취업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콜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서 저를 살살 뭉개시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면 제가 진작에 결혼 생각을 접고서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선언이라도 했어야 저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버렸었어요. 만약 이 결혼을 하면 남편 직장을 따라서 울산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 단순한 생각만 하면서 이 결혼을 하고자 감행했죠. 결혼까지만 잠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나면 결혼 후에는 서울과 울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고, 코로나 때문에 시부모님이 자주 내려오시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제 딴엔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울산으로 떠나서 신혼집을 장만할 때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이사를 도와주시러 집에 오셨습니다. 과수원이 절대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서울에 살던 때보다는 훨 거리가 가까웠는지라 부모님이 저 보고 싶다면서 결혼 후 이삿날까지 저를 따라오셨어요. 남편도 이사하는 데에 사람이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걸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삿날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이사도 잘 마쳤고, 부모님께서 TV랑 냉장고에 침대 같은 큰 가구랑 가전제품들을 다 사주신 덕분에 집도 순식간에 꽉 채워졌어요. 이사 끝나고 남편이 밥을 사드리겠다면서 소고기 집을 찾아 나갔는데 거기서도 저희 부모님이 사위한테 얻어먹을 수 없다면서 직접 결제를 해주셨으며, 떠나시기 전에는 과수원에서 챙겨온 과일까지 한가득 남기고 가주신 덕분에 한동안 저희 부부가 과일을 정말 배부르게 먹었네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부모님이 집에 왔었다며? 우리 아들이 말하던데 너는 왜 말을 안 했니? 라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고 간 거는 남편이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된 건데 내가 왜 따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도 모자라 너네 부모님이 과일도 한가득 남겨주고 가셨다며? 그 집엔 겨우 둘만 사는데 과일을 그렇게 많이 두고 갈 이유가 또 뭐냐? 남는 거 있으면 그냥 사돈댁에 좀 보내고 해주면 될걸.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자기네 집에도 우리 친정 과수원의 과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는 내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머님 비율을 맞춰드리려고 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는 시댁에도 과일 여유가 있으면 택배로 좀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왜 갑자기 과일을 보내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에도 어머님이 우리 집에만 과일을 보낸 게 좀 섭섭하셨나봐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친정엄마니까 시어머니 뒷담을 하기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속 시원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어머니도 참 사돈 성격 우습다 라고 하시다가 하는 수 없다며 과일을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결혼 초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라 저는 그 후부터 저희 시어머니께 뭐라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우리 친정 과일을 공짜로 받았다거나 택배로 선물을 받았다는 식의 말은 절대로 꺼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왜 안 준 거냐면서 언제 어디서 저에게 화를 내실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민을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요. 남편 또한 자신들이 생각이 짧은 걸 수도 있다며 다음부터는 친정과 시댁에서 서로 받은 것에 대해선 함부로 말을 전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신경이 예민해지시도록 만들지 말자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도대체 내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서 받은 과일을 쉽사리 말도 못하나 싶어서 좀 속이 상하긴 했지만 결혼하고서는 양가 부모님의 관계가 친한 친구 사이 마냥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조심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사이 저희 친정엄마는 제 말을 열심히 들은 채 시부모님께 거의 달마다 한 번씩 제철 과일을 선물로 보내드렸다 하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서 매달 공짜 과일을 한 박스씩 받아놓으시고도 절대로 단 한 번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오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도 그게 무지 기분 나쁘다며 속상해하셨지만 딸내미가 혹여나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 싶으셨는지 계속해서 과일을 보내셨어요. 지금 결혼한 지 4달째인데 벌써 4번의 과일들이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전화를 해오긴 하셨습니다. 늘 저희 친정의 과일 얘기는 모른다는 듯이 눈 감은 채 니네 남편 오늘 밥은 뭐 먹었니? 걔가 새우 껍질을 싫어하는데 새우 요리를 해주지는 않았지? 걔가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니? 라고 하면서 제 남편 걱정만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분명 며느리인 저하고 통화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독립을 해서 살고 있던 제 남편을 걱정하면서 뭘 챙겨 먹어야 하는지, 언제 잠을 재워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셨어요. 마누라인 제가 다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언제쯤 우리 부모님의 과일 상자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실까 싶어서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번 받았었지만 매번 어머니께서는 보란듯이 자기 아들 얘기만 하고 며느리한테 가르침 한 번을 더 세뇌시키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추석을 2주 앞두고서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울산에 내려오셨어요. 그 전부터 나도 울산에 가서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다. 사돈댁은 우리 아들 집에도 갔었다는데 우리는 아직 못 가봤잖아. 엄마라도 그냥 갈래.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남편과 소란스레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그 전부터 이미 들었거든요. 왜 이리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나 싶었고 너무 오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언제 오시고 싶으면 마음껏 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뜸 말도 없이 추석 2주 전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대요. 빈손으로 오셨나 싶더니만
하나 딱 들고 오셨더라고요. 과일 깎는 칼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신나게 둘러보다가 가방 안에서 뭘 꺼내는데 그게 칼이라서 저도 당황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야, 니네 친정에서 보내준 과일 있지?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봐. 출출해 죽겠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희 친정 과일을 찾으면서 그걸 깎아먹겠다고 대령을 하라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아들 집에 처음 찾아와 놓고서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죠. 그간 쭉 우리 엄마한테서 공짜로 과일 상자를 받아놓고도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과일을 찾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왔지만 겨우 눌러 참아가면서 어머니께 과일을 대령했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갑자기 추석 2주 전에 찾아오신 바람에 제가 내내 밥도 열심히 차려드렸고요. 절대로 서울에 추석 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시길래 혹여나 싶었더니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추석에 우리 집에 갈 때 같이 올라가려고. 울산에서 어디 한번 2주간 요양 좀 잘 해보자. 라고 말이죠. 그때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추석 직전에 오셨던 이유가 무려 2주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 옆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였단 걸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2주 동안 정말 치열하게도 어머님 아버님 끼니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끼니 하나 챙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는 확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을 때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 하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밥상을 차려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우시던지 기껏 제가 만들어낸 불고기에다가 이거 간장에 설탕만 넣고 버무리면 되는 건데 이걸 먹으라고 갖다 내놨냐? 라고 하면서 버럭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다 먹고 사돈네 과일을 먹으면 배딱지는 부르고 좋겠네. 라면서 얼른 식사를 끝내고 우리 집 과일을 먹겠단 말도 하셨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마치 우리 집 과일이 입맛에 아주 딱 맞아서는 우리 집 과일을 드시러 울산에 오시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2주 동안 저희 집에 있던 과일 한 박스는 완전히 동이 나버렸어요. 사과랑 배가 반반씩 들어있던 상자였는데 그 상자가 시어머니 오시고 일주일도 안 되어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사과랑 배만 깎아 드신 건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볼 때마다 상자가 반반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순식간에 비워졌고요. 그러더니만 이걸 다 드신 거냐면서 물어보는 저한테 과일 또 보내주신다지? 딸내미 집인데 설마 과수원하는 양반들이 집안에 과일이 다 떨어진 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 다음번엔 사과랑 배 말고 나는 저번에 토마토도 그렇게 입에 잘 맞더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사과 종류까지 직접 정하셔서는 그걸 갖다 달라 하면서 말입니다. 제 아무리 잘 키운 토마토를 9월까지 수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걸 저희 엄마한테 그대로 전해서는 과일을 달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조차도 고민이 들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일이 살아야 하는 건지 이러다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과일 박스를 갖다 바쳐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나도 이렇게 기분이 더러운데 정작 고생해서 과일을 담아 택배로 보내주는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우실까 싶어서 슬슬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포도 상자를 한 박스 받게 되었어요. 과일을 많이 키우고 파시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과일들을 시어머님은 그간 다 한 번씩 맛을 보시게 되었죠. 포도 상자가 날라오니 시어머니는 추석까지 남은 며칠 동안 거의 뱃속에 거지가 든 것처럼 포도를 주섬주섬 드셨어요. 그게 한 박스여도 쉽게 상하는지라 별로 많은 포도송이가 든 게 아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상자가 거덜나 있더라고요. 보란듯이 말입니다. 저조차 제대로 맛보지 못한 포도송이를 시어머니가 씨까지 뱉어가면서 TV 앞에서 먹고 들어누워 계신 적도 많았고요. 밥 먹고 좀 먹어보겠다고
마지막 남은 한 박스를 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거 그냥 내일 다 같이 먹자. 아니면 제사상에 올리게 그냥 새거 그대로 서울까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라며 거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먹으려고 더 많이 보낸 포도인데 그걸 시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말리시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저도 입맛이 확 상해버려서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포도 상자를 내버려 뒀고요. 그렇게 저는 이 상자를 서울까지 가져가서는 거기서 제사를 지낼 줄로 알고는 냉장고 안에 딱 넣어뒀어요. 냉장고 한 칸을 통째로 비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는 텅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마주해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이 밥 시간이 늦었다면서 빨리 밥을 달라 하시니 남편도 없는 그때에 요리를 하겠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포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여나 다음날 서울에 올라간다며 시어머니가 미리 짐을 싸놓으셨나 싶어서 황급히 베란다도 뒤졌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불렀죠. 어머님, 여기 있는 포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바로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못 들으신 건지 포도? 뭐? 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한 척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재차 여기 있는 포도 어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거 라면서 말을 더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 확신했죠. 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다 찾으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전날에 내가 먹고자 하니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제사상에 올릴 거라고 냉장고 안에 집어넣게 만들더니만 정작 자기가 먹고 싶다며 그걸 다 뺏어먹겠다고 생각을 하니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설마 아까 택배 보낸다는 게 그거야? 포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택배라니 설마 포도를 택배로 보냈다는 말씀이신가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앞에 섰어요. 어딨냐고요, 우리 집 포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은 시아버지께 모른다고 잡아떼며 그만 말을 하라고 입을 다물게 하시고 시아버지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자기 마누라가 한 짓이 쪽팔린지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려 하며 입을 진짜로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뭐가 머릿속에 하나둘 예상이 되며 눈치를 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서울집으로 우리 집 택배를 그냥 보내버린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서울로 이동을 할 건데 뭐하러 택배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가면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택배를 연휴에 보내셨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굳이 택배로 보내셔서 라면서 시어머니께 슬슬 짜증을 내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포도를 시댁이 아니라 하나 있는 시누이네 집으로 보내셨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설마 그거 아가씨한테 보내신 건 아니죠?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손수 싸주신 과일인데 어제 분명히 저는 손도 못 대게 하셨던 거 잊으셨어요? 설마 그걸 아가씨한테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라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면서 아주 정색을 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도 포도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니네 집에는 포도 많을 거 아니야. 사돈이 우리 집에는 포도도 안 보내줘 놓고선 너한테는 참 잘도 보내시더라. 네가 평소에 배부르게 먹는 건 가족끼리 나눠 먹고 하는 거지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라고 말이죠. 진짜 어이가 틀려서 정말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우리 엄마가 보낸 엄연히 내 소유의 과일인데 그걸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지 딸한테 택배를 보내는 건 무슨 경우랍니까? 얼마나 우리 집 과수원이 자기 소유물 마냥 느껴졌으면 냉장고 안에 떡하니 있던 걸 아주 뻔뻔스럽게 택배로 보낼 생각을 다 했냐 말입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렇다고 평상시에 제 입으로 과일이 들어가도록 잘 챙겨주신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참나, 그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아가씨를 갖다 주면 어떡해요. 사 먹으라고 하셔야죠.
요즘 과일 장사 힘드셔도 딸 준다고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워서 바리바리 싸주신 건데 그걸 왜? 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더욱 큰 목소리로 짜증을 토해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주 뻔뻔히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젊을 때 좀 제대로 된 거 배워가지고 근사한 직장 좀 다니시지. 왜 그 총구석에서 과일 장사는 하겠다고 과수원을 하셔서는 고생을 한대. 내가 어디 가서 내 사돈이 과일 장사를 한다는 말을 쪽팔려서 못하고 다니잖아. 오죽했으면 내가 과일 수입해와서 장사를 한다고도 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부모를 쪽팔리다고 하는 인간하고는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었거든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면서 저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귓방망이에 대고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디 번번한 직업도 없는 양반이 어디 감히 우리 부모님을 쪽팔리다 하는 거예요? 라며 어깨를 쳐가며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는 어머, 너 지금 나 친 거야? 세상에 포도 하나 신우이 좋다고 뭐 이런. 야, 그거 아까우면 내가 다시 반송하라 하면 되잖아. 라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 저도 오늘 진짜 너 나한테 잘못 걸렸다는 심정으로 말 다 했어요? 라면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소파 위로 쓰러진 거라 어디 다친 곳은 없었는데 그때부터 슬슬 저에게 제대로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저는 부엌에서 포도 껍질을 챙겨 나왔습니다. 시부모가 전날에 먹고 버린 포도 껍질들을 음식 쓰레기통 안에 넣어놨는데요. 그것들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제 손에 쥐어잡고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자빠져 겁에 질려있는 시모 얼굴에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저는 주먹을 더욱 세게 움켜쥔 채로 시모 얼굴에다가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즙을 쭉쭉 짜줬습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통 안에 든 그 포도 껍질 즙을 갖다가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 어디 한번 껍질까지 빨아쳐 드세요. 라면서 이보다 더한 욕을 섞어가며 시어머니 얼굴 앞에서 껍질을 쥐어짜며 그 얼굴을 개판으로 만들어줬어요. 시모는 그걸 피하겠다고 시아버지한테 도와달라 애원을 하고 시아버지는 아들도 없는 집에서 여자들 싸움을 어찌 말리냐며 혼자 쩔쩔매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완전히 겁에 질린 망아지 새끼가 되어서는 자기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찜질방에서 자겠다며 짐을 싸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까지 모신 채로 말이죠. 저는 남편이 유독 늦게 퇴근을 하길래 그 사이 혼자서 집안을 정리했고 야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시부모님이 집에 가신 줄로만 알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쪽팔려서는 자기 아들한테조차 연락을 못하고는 찜질방으로 피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결국 남편한테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설명을 하고서는 추석 명절에 서울도 안 갔어요. 보란듯이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는 매일매일 푸사도 바꿔가며 과수원에서 과일 먹으며 힐링을 했고 남편한테는 혹시 모르니 걱정되면 집에 가라 말을 해서 남편 혼자 뒤늦게 지난 화요일이 되어서야 서울로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다녀왔죠. 우리 집이 과수원을 하는 걸로 쪽팔리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처음이셨고 내 부모님이 주신 내 과일을 남한테 퍼주는 사람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과일을 받고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하는 지인에 속하는 사람도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이었고요. 여러모로 수준 이하의 질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여태 과일까지 퍼주면서 한 제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혼쭐을 내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무서운 줄을 알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달이 우리 집 과일도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 감히 우리 집에 와서는 내 부모님 과일을 먹게 하지도 않으려고요. 그간의 공서를 받았던 과일값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은커녕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 극치의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냥 평범하게 했고
대학 가서도 학점 관리는 그냥 남들 하는 마냥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자유로운 환경 안에서 보통처럼 무난하게 살기를 꿈꾸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살면서 그리 욕심을 내며 사는 편도 아니었고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이나 월급 그리고 사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자였죠.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 부쩍 결혼한 제 친구들의 시댁과 제 시댁을 비교해가는 버릇을 들이곤 했습니다. 평생을 누구랑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던 저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참 내가 어떤 사람이랑 그리고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 남자입니다. 서로 처음 만난 건 20대에 알바를 하면서 일하던 식당 안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만났고요.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지내다가 20대 후반에 연애를 시작하고선 30이 지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이유는 서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본능적인 것도 있었지만 집 구하면서 신혼부부 대출을 얻으면 보다 쉽게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럼 결혼부터 해야지 뭐 라면서 치렀죠. 그 후 정말로 저희는 각자 모은 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 살 집을 구했고 지금까지 3년째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까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멋스럽게 해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하객 대수도 그리 연연하지 않은 채 둘이서만 간소하게 식을 치렀고 모아놓은 돈과 은행 돈으로 그저 정직하게 우리 수준에서 집과 살림을 채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집 꾸미는 게 유행하면서 멋지고 돈 많이 쓴 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꾸미고자 했어요. 예쁜 집을 원했지만 집에다가 그 많은 돈을 쓰기가 부담되던 바람에 그저 단순한 스타일을 지향하면서 집도 간단히 꾸몄죠. 하지만 이런 저희의 삶을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엄연히 독립한 성인 어른임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없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란 존재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을 때 옆에서 은행도 따라오고 부동산도 따라오시고 하며 갖은 간섭을 다하던 분이셨습니다. 뭐 저로서는 그냥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 날 때 빨리빨리 집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을 골라서는 계약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뭐가 그리 신경이 쓰이는 건지 구태여 저희 부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집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실제로 집 계약을 할 때에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딴지를 거시다가 결국 남편이 제지를 하고 나서야 입을 다무셨죠. 저야 뭐 처음부터 어머님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우리 부부에게 마음에 드는 집으로만 고르려고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일편단심 무시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하던 때부터 빈티나는 결혼식이라며 음식이며 드레스까지 바꿔보라 간섭을 하려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들어가는 날에도 참견병을 고치지 못하시곤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은 정말 정신없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바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날에 집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니들이 어떻게 집을 꾸미기로 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면서 이삿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당일 아침에 주소 찍어서 보내봐라 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갑자기 알아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물건 하나라도 좀 옮기는 데에 도와주셔도 될 텐데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이삿짐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듯 시키더니 결국 그날 짜장면에 탕수육만 잘 얻어먹고 가셨습니다. 집이 어떻게 채워지고 꾸며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선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옆에서 징징대길래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막판에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또 허겁지겁 잘 먹고는 이제 집에 갈란다 라면서 신발을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똥 씹은 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그때 저는 다른 친구들의 시어머니들도 다 일어나 싶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네가 이사를 들어갈 때에는 막 찾아와선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만 공짜로 얻어먹고서는 무책임하게 가버리나 하고 말이죠. 우리처럼 시댁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서 사는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대접 혹은 어떤 참견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죠. 평생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우리 시어머니를 비교해보며 내 삶을 비교 대상에 올려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집 시어머니가 너무 못났고 또 모질다는 것을 매번 체감했으니까요. 다른 집은 집에 올 때 그래도 시어머니가 먹을 거나 하다못해 스스로 만드신 반찬이라도 자식 부부가 걱정된다면서 바리바리 싸서 조심스레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어렵게 전세 내고 들어온 집을 참 아무 걱정이나 불편함 없이 빈손으로 잘만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루는 귤을 비닐봉다리에 들고서 집에 들어오시길래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닐봉다리를 받으려 했더니만 어머님이 그 봉다리를 뒤로 빼면서 이거 니들 주려고 산 거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가격이 좋아서 집에 들고 가려고 샀다며 그러니 니들도 귤 생각이 나면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하나 사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냥 좀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될 것을 꼭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알아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나 싶더군요. 뭐 이런 쪼잔하고 쫌생이 같은 시어머니가 다 계시나 싶어서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었네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 집을 들락날락 하듯이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셨고요. 결혼하고 반개월쯤 지나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 라면서 물었고 대답을 채 듣기도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안 하던 안부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네가 웬일이라니? 해가 서쪽에서 뜬다니? 네가 먼저 전화를 하는 날도 있다니 라면서 막 신이 나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차마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가 마음 약해졌지만 그냥 뱉어버렸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가 둘이서 독립하고 결혼해서 산지 이제 반년 차예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부부가 가지는 사생활도 있고 저희 둘 다 맞벌이로 대출 껴안고 결혼한 거라서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 갚으려고 매일 고생합니다. 집에 와서는 좀 휴식다운 휴식도 취하고 싶고 저희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이니까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무작정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셔서 매번 밥도 얻어드시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 가시니 저 너무 불편해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듣던 중간중간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하시라는 건지 참나 아이고 세상에 라는 식의 반응을 자꾸 보이셨습니다. 저도 나름 예의란 예의는 다 갖춰서 진지하게 그만 좀 집에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할 말이라도 하는 천하의 쓰레기 마냥 다소롭단 듯 효과음을 내셨죠. 말이 다 끝나고 나니 너 할 말 다 했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니네 집은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네 상전이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며 화부터 내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집에 오셔도 되고 저는 아직 어머님의 며느리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되 너무 무작정 그리고 저희 부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집에 찾아오는 행동만 좀 줄여주시라고 재차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했죠. 하지만 저희 두 번째 통화 연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차단해 버리셨거든요. 갑작스럽게 며느리인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하면서 극단적으로 인연을 끊겠다는 듯이 행동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고 남편도 얼마나 난감해 했었는지요. 우리가 이대로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하긴 하는 건지, 가서 찬바람 쌩쌩 맞으며 쫓겨나는 건 아닌지, 괜히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솔직하게 말씀을 했을 뿐인데 혼자 죄라는 죄는 다 지은 천하의 쓰레기 같았습니다. 남편도 괜히 네가 섣부르게 말씀드린 거 아니야? 왜 괜히 오지 말란 말을 해가지고 라면서 저를 향해 원망의 눈초리를 쏘아댔고요.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는 막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남편 전화는 받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욕을 얼마나 신랄하게 하는 건지 남편은 내내 그래, 엄마 말이 맞지, 맞아, 이해해 라고만 대답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채 저 혼자 쓰레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시어머니 얘기는 거의 금기어처럼 되었고 저희 부부는 처음 한 주간을 시어머니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그냥 잊고 평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며칠 야근을 하고 들어왔더니 집에서 거의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 대신 집안일하고 또 가끔 밥을 혼자 차려 먹다가 제가 괜히 보고 싶었는지 먼저 옆에 와서는 같이 눕기도 하고 절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확실히 둘이 신혼부부여서 그런지 싸움이 있더라도 풀어내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더 이상 마음 불편하게 남편을 대하지는 못한 채 억울한 마음도 숨기고 그냥 신혼을 더 즐겼죠. 하지만 이내 명절이 다가왔고요. 그때의 명절을 절대로 잊지 못한답니다. 시댁에 갔더니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서 쌩 하며 지나치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로부터 제 욕을 매일같이 들으며 사셨던 건지 마찬가지로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사를 차리긴 차려야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불러내는데 남편을 통해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야, 네 와이프 오라고 해라. 야, 네 와이프한테 이것 좀 튀기라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지요. 불만이 있으면 다 큰 성인이 대화를 통해서 좀 풀면 될 것을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남편을 통해서 여전히 저에게 화가 나 있음을 아주 보란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직 화 많이 나셨어요? 저도 오래도록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테니 화 푸세요. 라면서 일부러 저 자세로 나가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너 그동안 내가 니네 집에 갔을 때 속으로 얼마나 내 욕을 했겠어. 늙은이 그만 좀 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잘못해. 너같이 앞이 다른 년들은 나 진짜 꼴보기 싫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사람 취급은 해줄 건데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너 같은 며느리는 나는 필요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본인이 했던 짓에 대해서 반성 한번 하지를 않은 채 저를 더 욕하셨어요. 저 같은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단 극단적인 소리를 또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시어머니의 지나친 신혼집 방문을 해결해 보려 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또 명절이 되도록 시어머니로부터 사람 취급만 겨우 받는 존재로 전락을 했고요. 그 후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친정에 가려는 저를 본체만치 하면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그냥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니? 네 처가는 뭐 볼 것도 없는데 가서 뭐하게 해. 가서 내 아들 고생이나 안 시키려나 몰라. 라고 말이죠. 사위사랑에 오면 극진히 대접해주고 밥상 휘어질 듯 차려내는 우리 엄마한테 고생이나 안 시키려나 모르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 같은 줄 아나 싶어서 빈정이 확 상했죠.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나서 당신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 나도 우리 집에서 이젠 좀 고생 안 하고 쉴라니까. 라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말본새가 너무 재수가 없어서 제 딴에도 제 할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막 역정을 내셨고 저는 그걸 모른 척 하면서 그냥 혼자 밖을 나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저를 따라 나와서는 친정으로 함께 갔고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이 시어머니와는 계속해서 냉전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아주 극도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지 말란 명절은 가지 않았었고요. 평상시에도 거의 집에서 모든 끼니를 다 해결하면서 재택과 출근을 번갈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변에 코로나로 직장을 실직한 지인이 몇 분 계셔서 거기서부터 오는 압박감이 좀 컸는지라 더더욱 회사 생활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일하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코로나를 친정 부모님께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쪼록 모든 만남을 자제하려고 했죠. 그걸 각자 자기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 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쩔쩔매매하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러니 서로 안부만 묻고 만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네 건강이나 살뜰히 잘 챙겨라. 라고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저희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작년 추석과 올 설날 때도 그러더니만 이번 추석에도 또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니 니들은 명절에 안 오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본다냐. 추석에 시댁에 안 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코로나고 뭐고 그럼 제사는 도대체 누가 지내니. 지난번에 그렇게 토라져서 나가더니만 걔는 아직도 삐져서 나 보기 싫다고 하냐? 지네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니만 이젠 우리 집도 안 오겠다고 하디? 넌 도대체 남자애가 네 마누라한테 무슨 취급을 당하고 살길래 집을 안 온단 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찌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가 되던지 정말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저희 친정엄마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는 창피스러웠는지 아 코로나 때문이라니까 라면서 몇 번 승질을 부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시댁에서 얼마나 또 저를 씹으면서 이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욕을 하고 계실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괜히 그 생각에 화가 나서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여기저기 결혼한 유부녀 지인들한테 고민 상담을 털어놓기도 해봤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시댁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봐도 괜찮다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덕담까지 해줬다더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다가 한 명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음식 담긴 택배를 받았다고도 하고 한 명은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용돈도 보내줬다고 하고요. 참 다들 좋은 시댁을 만나서는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나는 왜 이런 시댁을 만나서는 이 모양으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쓸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번 추석 전에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가네 못 가네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도 저희 부부가 백신을 1차밖에 맞지를 않아서 시댁을 가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번 명절도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세상에 별 미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대요. 또 빈손으로. 못 간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괘씸하다면서 그냥 또 그렇게 무작정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정성으로 시어머니는 결혼 초에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주 보란듯이 제가 싫어하는 그 짓을 또 하시면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또 빈손으로 당당히 들어오셔서는 아무 추석 음식도 만들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며 집에서 쉬고 있던 저희를 둘러보시더니만 뭐해? 시부모가 왔는데 추석 명절상은 차려야지 라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마치 그 음식들을 다 우리 집에 맡겨놨다는 듯이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그러니 저도 머릿속이 아주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을 보니 남편도 왜 이렇게까지 찾아오냐면서 우리가 논다고 못 간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건강 생각해서 안 간다고 한 건데 왜 왔냐면서 아주 난리였어요. 이렇게까지 무작정 또 찾아오실 줄이라고는 남편조차 생각을 미처 못했던 모양이었죠. 아들이란 놈도 놀랬는데 며느린 저는 오죽 놀랬을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막 힘들다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버리시는 시어머니께 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라버리며 또다시 호통을 치시대요. 아니, 이미 왔잖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럼 그냥 다른 건 신경 끄고 시부모 줄 밥이나 차리라고. 넌 예전부터 애가 왜 그렇게 말이 많니?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좋게 좋게 서로 배려하며 살고자 말을 꺼내도 며느리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저도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결국 저 시모의 뻔뻔함에 아주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건 어머님 말씀대로 신경 끌게요. 알아서 추석 잘 보내다 가세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던가 아님 미안하다고 염치 생각하며 뭐라도 좀 가져오시던가. 사람이 염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저도 지긋지긋해서 더는 어머님 상대 못 해주겠네요. 이왕 오셨으니 아들 집에서 원하시는 호강 잘 하다 가세요. 전 우리 친정 갈라니까. 있는 동안에 며느리 없어서 심심하면 집이라도 좀 치우고 계시던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후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내 집 놔두고서 친정에 가는 게 그리 마음이 편하진 않았으나 시어머니가 멘붕에 빠져선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 그 얼굴이 떠올라서 막 통쾌하더라고요. 며느리 덕을 어떻게든 보겠다고 구태여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일 텐데 며느리란 애가 자신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쉬겠다며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쳐버렸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얼척이었고 또 화가 났겠냐고요. 그 와중에 제 번호 차단을 푸신 건지 저한테 막 몇 년 만에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이번엔 제가 보란듯이 어머님 번호를 딱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번 추석은 내내 친정에서 푹 쉬었네요. 그러고 집에 가니 시부모님은 있어봤자 할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이미 시댁으로 돌아가신 후였고 남편은 엄마 갔어. 진작에 갔어. 내가 그냥 가라고 내보냈는데 당신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그냥 당신 좀 더 쉬라고 내가 내버려 뒀다. 라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친정에서 쉬는 동안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시 오라며 막 전화를 해대다가 결국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고는 그날 바로 다시 시댁으로 갔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저를 더 쉬게 하라고 따로 친정에 연락도 안 했고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분통해 죽으려고 하셨을지 제가 다 상상해가서 속이 더 통쾌했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우리 집에 또 쳐들어오려고 하시거나 진짜 들어오면 저는 그냥 친정 가서 쉬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려야겠습니다.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며느리 덕을 보겠다고 찾아온 시어머니시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